분석을 먼저 할 겁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강의 노트는 83쪽 가보자고요. 네. 역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지금 제가 설명할 건데 83쪽 펴시고 자, 가치 형성 요인이 뭐였습니까?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에 있었어요. 일지계.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이 있고 개별 요인이 있는 거예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지역 분석은 이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검단이다. 그럼 여기 어떤 부동산이 있다. 이 부동산을 평가하겠다. 이걸 대상 부동산 그래요. 평가 대상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니까 어느 지역에 속해요.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뭐라 한다?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인근 지역. 그럼 이 인근 지역에 이 지역에 지역 요인이 있다고. 지역 요인.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것을 지역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 이렇게 부른다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한다. 이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부동산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걸 개별 요인이라고 하고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부른다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분석하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 의미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의미가. 자, 이 대상 분산, 이 분산 평가로 갑니다. 그럼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것을 개별 요인이라고 한다. 그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개별 분석. 이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에 어느 지역에 속한다. 그럼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것을 지역 요인. 그럼 지역 요인을 분석했다.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근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인근지역은 우리 시험에서 곧잘 나오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공부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비교하는 거. 비교. 그 다음에 인근지역이라는 개념, 유사지역이라는 개념, 동일수권이라는 개념. 요거 공부하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인근지역에도 공부하셔야 돼. 인근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대상이 속하는 지역이다. 요 속하는 지역 이렇게. 두 번째, 인근지역은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건데 요 인근지역의 특성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인 거야. 이 지역의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다. 어느 지역을 가면 전부 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쭉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이용은 동질적이잖아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어느 지역을 갔더니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럼 거기는 토지용이 아파트 단지로 동질적이잖아요. 농사짓는 시골 가면 어느 지역 갔더니 계속 하우스만 있다. 어느 지역 갔더니 계속 밭만 있다. 계속 논만 있다. 그게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에요. 이용이 동질적이다. 자, 여기까지는 쟁점이 안 돼요. 근데 뭐가 쟁점이냐? 그럼 이 인근지역은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고. 지역만의. 그걸 지역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인근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요인이 다 똑같아. 지역요인이. 그것을 지역요인을 공유한다고 한다. 지역요인을 공유.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자, 인근지역은 대상부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을 공유한다. 이 말은 지역요인이 똑같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요인을 공유한다가 두 번인가 나오죠. 그럼 이제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이냐면 인근지역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개별 요인 공유한다. 그럼 인근지역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O가 X일까? X. 이게 29회 때 시험 지문이야. 29회 때. 그럼 29회 때 시험 지문은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X. 인근지역은 30회 때 인근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O. 그러니까 29회 때, 30회 때, 31회 때 3년 동안 계속 인근지역. 29회 때 개별 요인 공유한다. X. 30회 때 지역 요인 공유한다. O. 작년에도 지역 요인 공유한다. O. 됐죠? 그러니까 인근지역이 나오면 세 가지. 대상부에 속한 지역,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 두 가지 쟁점이 아닌 뭘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좀 있으면 여기서 또 이어지는 말이 나와. 그때 또 물어볼 거예요. 기억나냐고? 이게 인근 지역.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분석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서 인근 지역을 분석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어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불러. 유사지역이라고. 유사지역 1번, 유사지역 2번. 그러니까 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유사지역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 유사지역은 딱 질문 하나야. 유사지역이 뭐냐? 유사지역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그럼 끝이라고. 그러니까 부수적인 설명을 하자면 유사지역은 대상분에 속한 지역입니까?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까? 속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과 아니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이 인근 지역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일 수급권이라고 불러요. 역시 시험은 지문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동일 수급권의 뜻은 이런 겁니다.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적 범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요. 동일 수급권은 여기 이 대상 부동산이 10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건물이 10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에 10층짜리 상가가 있어요. 10층짜리 상가가. 여기도 10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구조, 면적, 높이 똑같은 시기에 다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건설업자가. 그다음에 자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이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약 10억 정도 해요. 자, 여기 첫 번째 A, 여기 B인데 A도 10억 좀 합니다. 근데 B는 5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대상 부동산이 10층 상가, A도 10층 상가, B도 10층 상가. 그런데 B는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10억이 되는 지역은 이 지역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그 지역적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검단만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10억이고 검단을 벗어나서 김포 쪽으로 조금만 가도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5억밖에 안 한다. 그러면 김포 쪽은 동일 수급권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검단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하고 저기 김포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은 상호 가격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게 된다는 소리예요. 안 미치게 된다.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가 뭐다? 동일 수급권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검단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10억인데 김포에 있는 10층짜리 상가 건물도 다 10억이 된다면 그럼 검단의 10층짜리 상가 건물의 가격이 김포의 10층짜리 상가 건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그럼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럼 김포까지가 뭐가 된다? 동일 수급권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그게 동일 수급권이야. 그럼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다고.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 그게 동일 수급권이야. 우리 검단만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 검단만 동일 수급권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라는 말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데 이 부동산 대상 부동산 평가하는데 분산은 못 움직이니까 인근 지역도 분석하고 유사 지역도 분석해보고 동일 수급권도 분석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 그럼 개별 분석은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그건 무엇을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그리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럼 지역 분석은 이런 뜻이 되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내에 지역 요인을 분석하여, 이 지역 요인 분석이란 말 안 중요해요.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분석하여 이 지역의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토지형이 뭐냐. 이 지역이 전부 다 이게 검단이다. 그럼 검단이 전부 다 아파트만 있을 수가 없죠. 아파트 중간에 상가도 있어야 되고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유형이 뭐냐? 그것을 표준적 차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지역에 검단을 했더니 검단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돼 있다. 그럼 일반적인 평균적인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이것을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하고? 이 부동산 자체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너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냐. 여기가 아파트 단지지만 너는 아파트를 이용한 게 아니라 여기다는 다른 거, 다른 상업시설이 있어야만이 최이용이 된다. 상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럼 계속 아파트가만 있고 상가가 없다. 그럼 상가 하나 지어놓으면 그 상가가 최이용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게 개별 분석. 그럼 최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을 개별 분석 이렇게 부른다고. 요 세 가지를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표가 있어. 표. 그 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의 뜻 물어보는 거. 이렇게 딱 두 가지 이렇게. 자, 이제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84쪽 가봅시다. 그 표 나왔죠? 그 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그 밑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인근 지역은 대상분에 속한 지역,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공유 X. 그 다음에 2번, 3번 이것은 하지 마. 근데 4번은 중요성이 있어. 4번은.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대해서 방가로 1번하고 4번은 기억하셔야 돼. 2번하고 3번은, 특히 3번은 요즘은 나오지 않아. 자, 1번, 2번, 4번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유사지역, 대상분에 속하지 않는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하고, 동일 수권은 1번하고 2번까지만, 3, 4는 할 필요 없고, 자, 1번,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력을 성립하고,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 용도 지역인데 주변 용도 지역은 너무 깊게 들어간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동일 수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OX, O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세 가지 지역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은 그 정도 내용만. 다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말이 남아있어. 한 마디씩. 그럼 이제 결국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 표 변호. 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표. 자, 이제 표 봅시다. 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 표. 이거 작성하는 거. 이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 지역 분석은 어디 분석한 것이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그러니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인근 지역 뭘 공유한다? 인근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 어떤 게 먼저 하냐? 지역 분석이 먼저 한다. 선행. 개별 분석이 나중에 한다. 후행. 이렇게. 그럼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합니까? 구체적 가격 수준 파악한다. 수준. 개별 분석은 체유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자, 20회 이후에 여기서 두 번이 답이 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이렇게 됐다고. 자,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OX, X.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야. 구체적 가격은 뭡니까? 개별 분석. 먼저 하는 게 지역 분석,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 그러면 지역 분석을 했는데 지역 분석은 이 분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 걸 따져야 돼. 그래서 가격 원칙은 적합의 원칙.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야. 화장실 개수는 적정한지, 엘리베이터는 적정한 있는지, 내부 구성 요소간의 균형이 맞았는지를 따진다. 균형의 원칙. 그래서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 개별 분석을 했는데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았다. 과잉설비, 과소설비. 과잉설비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다. 과소설비는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다 이런 거. 그럼 균형이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죠. 그런 감가해야 되겠네. 그런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지역 분석했는데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감가해야 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별 분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개는 생략 불가. 생략이 불가하다. 자, 문제에서 지문에 지역 분석이 생략했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개별 분석을 생략했단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 불가라고.
미사여구를 주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준다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주고 나서 뭐라 하냐면 따라서 지역 분석을 생략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고민할 필요 없어. 무조건 틀린 말. 지역 분석 생략이란 말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데 그분은 속한 지역을 가서 분석하지 않고 감정평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를 보지 않고 평가한다? 말이 안 되죠. 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죠. 그럼 개별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역 분석 반드시 해야 되고 개별 분석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으로 연결시키면 지역 분석은 부동산에 있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리야. 개별 분석은 부동산에 갖는 개별성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소리라고. 지역 분석이 거시적이고 전체적이고 관념적이겠죠. 개별 분석은 요거 반대, 거시 반대, 미시죠. 전체가 부분적 이렇게. 여기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표가 되는 거죠. 이 표만 작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뭐 90%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하는 분 개미 했었죠? 안 했습니까? 안 했구나. 그럼 하면 되지. 어떤 수험생이 합격자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 개별 분석을 외울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 그분이 알려주는 거 이제 제가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 개미는 그래요. 개미는, 개미는 개가 뭐예요? 개별 분석, 미는요? 미시죠. 체구는 작지만, 개미가 작죠? 체가 뭐예요? 체유형. 구는 구체적 가격. 구체적 가격 이렇게. 균형 있게. 균형 있게요. 균형은 뭐요? 균형이 원칙. 기어간다. 기어간다 해서 기는 기능적 감. 이렇게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자유입니다. 개의 미는, 개는 개별 분석, 미는 미시죠. 체는 체유형, 구는 구체적 가격, 균형은 균형의 원칙, 기는 기어의 원칙. 이렇게. 아니요. 기능적 감가, 기의 원칙이 아니라.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네? 선생,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이런 건 없는데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뒤로 기어간다. 이렇게 하는지, 후로 기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지, 그것은 여러분 자유자라고. 이거 없잖아요. 지금 개별 분석하고 후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하시라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정도 외워주시라고요.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같이 재원칙 할게요. 10분만 쉬었답니다.